네네. 네, 지금 눌렀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즐겁게 녹음하세요. 네. (10초) 있다가 10초. 내가 이거 해줄게. 그래, 네가 이거 해. 네가 지금 바로 그래, 얘기 그래, 들어가니까. 그럽시다. 네. 잠궈버렸어. 뭐지? 잠긴 건가? 뭐야? 아니야. 아, 저쪽에서 한 거지. 네. 자, 재밌게 하고 맛있는 거 먹어요. 네.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역알못 갱생 프로그램이자 작가 본인 퇴사 프로젝트인 찌라시 한국사의 이정우. 김민지입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이제 그 눈이 빠지게 기다리던 찌라시 한국사가 드디어 출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특별하게 특별한 건 아니죠, 참. 네, 오늘 여성계를 대표해서 민씨를 한번 모시고 저자와의 만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찌라시 한국사의 저자 김재환 작가를 지금 미리 나와 있지만 네, 한 번 더 모시고 네,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재환 작가님. 안녕하세요. 정우 씨 지금 몇 시죠? 지금이 15분이네요. 7시 15분. 7시 15분. 네. 제가 지금 몹시 흥분이라서. 네. 얼굴에 아주 써 있습니다. 아주 네. 나 흥분. 서울시 여러분. 네. 정말. 이제 아재 개그에 지금 민 씨가 바로 응징을 하는데, 네. 예, 제가 그렇게 우리 녹음할 때마다 그렇죠. 출판사 욕을 해댔는데, 그렇죠. 책이 드디어 나와서 네. 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그렇죠. 오늘 또 제가 또 몹시 흥분 상태인 게 광화문 교보문고에 제 책이 베스트셀러로. 진짜요? 예. 우와. 거기 베스트셀러 이제 진열돼 있는데 딱 당당히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입구에. 입구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알라딘에서도 네. 역사 분야 5위로 네. 흥분할 만하죠. 그렇죠. 네. 오늘 얼굴이 그냥 활짝 폈습니다. 네. 얼굴빛이 하얘졌어요. 아주. 하얘졌어요. 네. 하여튼 이제 개인적으로 정말 그 작가님의 친구로서 정말 책 출간 정말 축하드리고요. 사실 지금까지 계약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제가 옆에서 계속 쭉 이제 김재환 씨의 초조해하는 모습이라든가 걱정하는 모습 그걸 같이 이제 봐왔기 때문에 애타하는 모습. 얼마큼 이제 간절히 원했는가를 제가 생생히 봤기 때문에 정말 해는 넘겨지긴 했지만 그래도 완성도 있게 책이 나와서 정말 축하 말씀드리고요. 네. 근데 사실 이 시간이 여러분 알다시피 왜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게 소개해드리는 자리긴 한데 출간이 이제 기다린 만큼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역사 인물에 대한 소개가 아닌 이제 저자 인물에 대한 아주 자세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시간은 작가의 셀프로 마련하라는 요청에 의해서 아무도 안 해줘서 그러니까, 출판사가 안 해줘. 네, 그러니까 해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절친인 저희가 이제 미리 이제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저자의 만남을 애처롭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먼저 저희가 인지도 제로인 우리 작가님의 간단한 이력 소개를 민지님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 인지도 1도 없는 우리 작가님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인이 이제 알려주신 양력인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요소가 1도 없지만 또 제가 재밌게 살려볼게요. 네, 일단 1974년 곶감의 고장 경북 상주에서 이남 1녀 중 장남으로 출생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중2병 걸리기 전까지 학업 성적이 우수하다고 이제 본인이 그러시는데 확인된 바 없죠. 확인된 바 없습니다. 네. 우수하여 이제 부모님이 기대치만 좀 높여놨지만 자기 무덤을 이제 자기가 스스로 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로 인서울에 실패를 하자 대전 엑스포 꿈돌이 대전 엑스포인가요? 엑스포 오늘 얼마 만에 들어보나요? 진짜 엑스포 대전이 제2의 도시가 될 거라는 친구의 말에 현혹돼서 인대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아무 사건 사고나 재밌는 일 없이 흔하게 살아오시다가 우리 이웃들과 비슷하게 살아오시다가 이제 병장 만기 제대 후 대학교를 졸업을 하셨고 그리고 중소기업 취직과 몇 번의 사랑과 이별 몇 번인가요? 적당히 남들 하는 만큼 했습니다. 네, 적당히. 오늘 댁에서 이 부분은 협의가 되신 건지. 협의됐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나마 눈에 띄는 요소 영어 공부 좀 해보겠다고 회사 생활 1년 동안 모은 돈으로 캐나다에 어학연수를 다녀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취미로는 연간 100권 정도의 독서와
농구, 그리고 요리, 등산이 있다고 합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게 보니까 뭐 그래도 그런 얘기는 없네요. 뭐 아래서 태어났다는 아래서 뭐 깨어났다는 식으로 뭐 그런 건 없네요. 그래도 대부분 듣고 보니까 아주 솔직한. 네, 굉장히 가감 없이 솔직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아래서 태어났다는 뭐 그런 얘기 쓸 줄 알았는데. 네, 아니 사실 그 어머니 태몽이 있긴 한데 네. 너무 어마무시해서 설화처럼 될까봐 그렇죠. 현실성이 떨어지고 네. 그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네. 작년 이맘때인가 네. 저 뭐지 타로? 네, 타로점을 네. 보는 좀 이렇게 지인이 있었는데 네. 그 지인이 제 인생의 절정기는 76세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나. 그래서 엄청난 절정기라고 하는데 네. 지금도 시작인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래서 저 친구 하나 그러더라고요. 76세에 는 인생의 절정기가 될 수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인생의 절정기다. 76세 도대체 어떤 절정기가 올지 모르겠지만 그때쯤 혹시 정말 제가 위대한 인물이 된다면 그렇죠. 제 탄생 설화를 들고 가겠습니다. 거의 이문열 작가님 그런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대하소설. 그러니까 대하소설, 뭐 장편 대하소설. 네. 한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76세. 그래서 뭐 이게 따로 민지님 뭐 질문하시고 혹시 있으면 뭐. 그러면 아무거라도. 뭐 요리는 취미라고 하셨는데 뭐 어느 정도 하시는 건지. 아 요리는 제가 그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손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김장 같은 것도 좀 하시고. 아 김장은 아이고 우리 엄마가 들으면 안 되는데 집에서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처갓집 가서 2년 전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김장도 좀 하고. 근데 제가 남자하고 좀 손재주가 사실 좀 없는 편인데 데코레이션 음식을 하고 난 후에 그런 건 좀 못하는데 이렇게 음식이 손맛이 좀 있는 편이고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는 기본적으로 하고 이것저것 또 새로운 요리도 시도를 좀 해보는데 그러게요. 크게 실패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요리 도서는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한번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리는 워낙 근데 요리만큼은 요리랑 농구는 제가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또 일이 되면 흥미가 떨어질까봐 그렇죠. 그냥 두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한데 요리는 또 워낙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76세쯤 출산하시는 거 아니세요? 76세 남자 대장금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가능할 수도 맞습니다. 있어요. 네, 하여튼간 이제 뭐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평탄하고 아무 특징을 없는 인생을 살아오셨고 뭐 글쓰기도 이제 배운 적이 없으신데 도대체 어떤 연유로 어떻게 처음 글을 쓰게 되셨을까요? 이게 참 뭐 앞에 있는 정우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 팟캐를 듣는 분들은 당연히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죠. 제가 뭔가 맞습니다. 대충은 알겠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르죠. 오늘 몇 번을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직장인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소개를 봐서도 알겠지만 제가 2006년 16년 그러니까 재작년이구나 벌써 그렇죠. 이게 1월 달에 첫 출근을 했는데 그래도 회사 저 되게 다니기 싫어하는데 첫 출근 날은 왜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그런 생각을 30분은 하잖아요. 30분은 하고 다 회사 도착할 때쯤 되니까 그 마음이 다시 싹 가시고 출근하기 싫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컴퓨터를 딱 켜려고 그러는데 평소 저랑 친하게 지내던 그 법무팀장이 황급하게 다가오면서 손짓을 하면서 컴퓨터 켜지 말라고 나오라고 담배 피러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복도를 이렇게 걸어오는데 저를 본 미리 출근해서 있던 사람들이 표정이 막 인사를 하는데 저한테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왜 저러지? 뭐 민지가 왜 저러지? 정호가 왜 저러지? 그런 생각만 하고 컴퓨터에 앉았는데 그 법무팀장이 너무 황급하게 부르니까 그래도 잠깐만요 하면서 컴퓨터를 켜서 봤더니 우리 회사가 삼성 같은 대기업도 아닌데 저의 저천 통보를 문서로 사내 문서로 사내 문서요. 제가 팀장이었는데 지금도 그 문장이 되게 눈에 선한데 해외 팀장 김재환 보직 해제 마케팅 지원팀 발령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마케팅 지원팀이 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연수 제가 갔다 온 덕에 나이가 많아서 해외 영업팀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마케팅 지원팀으로 다른 팀에 팀장이 있고 팀원으로 발령 난 거는 동계올림픽 끝났으니까 컬링 주장 그 안경 선배를 쇼트트랙에 막내로 보낸 거랑 거의 그런 식이네요. 후보 선수 같은. 그렇죠. 후보 전혀 다른 종목에 내가 그렇죠. 알 수도 없는. 근데 그때 제 나이가 벌써 43살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약간 관두라는 의미가 어느 정도 내포된 그 발령이었는데 사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업무의 강도가 많아서 힘든 것도 있지만 사람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크죠. 예, 맞아요. 그게 제일 크죠. 다들 네. 두 분 다 회사 생활 하시니까. 근데 제가 느끼기에 그때 뭐 민주 씨 같은 건 저 같은 후배니까 후배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뭐 그 사람들이 나한테 직접 대고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와, 저 사람은 저렇게 나가라는 식의 발령이 났는데도 회사를 다니는구나. 제가 혼자 이렇게 그렇죠, 느낀 그렇죠.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근데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겠죠.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나보다 상사 뭐인 사람들은 내가 느끼기에 또 쟤는 저렇게 눈치가 없어 얘가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간다. 이렇게 막 느끼게 된 거예요. 저도. 제가 회사 사무실이 3층에 가운데 있었는데 한 40명 정도 있거든요. 근데 3층 가운데 사무실에서 오른쪽 제일 끝방으로 옮겼어요. 근데 화장실이 왼쪽 3층 제일 끝방에 있어요. 화장실을 못 가겠더라고.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그러니까요. 뭐 민지 같은 네. 후배를 만나거나 정우 같은 상사를 만나기가 그러니까요. 싫어서. 네. 뭐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인데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도 좀 만나기 싫고. 그렇죠. 사람이 싫어지죠. 네. 네, 맞습니다. 막 나를 그 되게 못난 사람처럼 보이고 네. 내가 스스로도 내가 못나고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이렇게 됐구나. 어린 마음이었다면 만약에 뭐 금수저가 아닌 나를 막 부모님도 원망했을 텐데 그러지는 않고, 그러지는 않고 다른 사람들은 막 엄청나게 준비를 잘해서 이렇게 되면 했을 텐데 나는 지금 43세 이직도 어렵고, 그렇죠. 네. 치킨집을 차릴 돈도 없고, 뭐 할 게 없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좀 공감하는 분들도 계시고 충분히 계실 것 같아요. 네. 민지 씨처럼 좀 어리면 민지도 여기인가 그렇지 되게 어린 것도 아니지만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30대 초중반의 남자분들은 나도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아직 먼 얘기니까. 그런데 요즘 사회가 누구나 저 같은 일을 겪을 수 있잖아요. 저도 한 2, 3년 전까지 준비를 해야지 내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준비를 하지 못하고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처제가 김밥집을 좀 작은 김밥집인데 맛집을 운영해가지고 처제한테 좀 김밥을 배워야겠다. 저는 사무직이 좀 사실 이제 더 이상 비전도 안 보이고 그렇죠. 땀 흘려서 일하고 네. 싶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김밥집이 물론 쉬운 일이 아니지만 워낙 요즘 자영업도 어렵다고 하지만 처제가 있으니까 배워보소 하겠다 했더니 와이프는 이제 무조건 반대였고 와이프가 자기 혼자 설득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시골에 계신 어머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렇죠. 고자질하셨구나. 네. 고자질했어.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전화해서 저한테 뭐라고 했겠어요? 회사 그만두라고 그렇죠. 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네. 나를 어머님 밟고 가라. 말씀 다 똑같죠. 이렇게 하시는 네, 거죠. 어머니 말씀 다 밟고 똑같죠. 나를 밟고 가라. 네. 장우 씨 동생이 회사 그만두고 했을 때 어머니 반응이 아이고 아주 거의 돌아가시는 수준인 줄 알았죠. 그렇죠. 정말요? 네. 네. 청천벽력이 떨어진 줄 알았어요. 네. 어머님들은 그쵸. 회사 다니는 게 최고. 특히나 또 그럼요. 시골에 우리 어머니 네. 아들들이 계시니까. 넥타이 네. 매고 이렇게 다니고 네. 이런 거 되게 그러니까. 좋아하시잖아요. 그 넥타이가 사실 우리 목을 조르고 있지만 그렇죠. 어머님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훈장이 될 수도 맞아요. 있는데 그건 맞습니다. 네. 좀 옛날 얘기인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새로운 부서에 가서 두 여자 때문에 다시 적응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제가 43살인데 커피 타기, 팩스 대신 보내주기, 복사하기. 네. 아니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어릴 때는 할 수 있는데 그런 제가 만약에 그 팀장이었다면 자기 43살 먹은 팀원한테 야 커피 타와 복사해와 이런 거 안 시켰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그렇죠. 아들도 맞습니다. 언젠간 될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은데 네. 그런 게 힘들더라고요. 일도 새로운 일을 배우는 것도 힘들었지만 네. 그런 게 제일 힘들었고요. 제가 그 퇴사가 아니구나. 퇴사는 꿈이구나. 무한정이 나오네요. 대사가. 퇴사는 꿈이구나. 네. 그 발령 나기 6개월 전쯤에 굉장히 싼 값으로 괌 여행을 예약해 놓은 게 있었어요. 네, 맞아요. 다른 친구 그렇죠. 부부랑 부부 동반으로 가기로 네. 했었는데 그 팀장이 여행을 취소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마케팅 팀장님. 네, 그래서 왜 취소를 해야 되냐. 6개월 전에 하고
하니까 이게 막 비행기도 싼 값으로 해가지고 저기 위약금 이런 게 거의 비행기 값의 80%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왜 무슨 일이 도대체 있는 거냐 그랬더니 회의장을 제가 진행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물론 당연히 진행 서브 역할 같은 걸 하는 거였는데 의자 네. 8명이 참석하면 6개 있는 의자를 2개를 갖다 놔야 되고 복사를 해야 되고 이런 일을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뭐 예를 들어 친한 후배 민철이라는 남자 후배가 있었는데 걔한테 민철아 내가 이만저만해서 해외여행을 가야 되는데 네가 다른 부서지만 간단한 일이니까 그렇죠. 복사도 내가 다 해놓을 것이다. 그리고 의자 2개는 아침에 와서 좀 세팅을 해야 되니까 그것만 좀 해달라고 민철이도 오케이를 했어요. 근데 안 된대. 그 위에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위에서 안 된다는 그리고 거잖아요. 그 팀장은 이제 휴가 기간에도 회사를 출근하는 분이거든요. 왜 회사를 빠지고 회의가 있는데 해외 여행을 왜 가는 거지? 이런 분이니까. 예. 그래서 삐 나오죠. 네. 삐 하고 나오죠. 이제 그런 일들이 겹치다 보니까 제가 그 코스트코에 아점목으로 피자 막 큰 거 있으니까 막 가잖아요. 그렇죠, 나오죠. 갔는데 코스트코 일요일 아침인데 막 코스트코 매장 가기 전부터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막 했는데 코스트코 원래 사람이 많으니까 문을 딱 열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막 나오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그대로 주저앉았거든요. 너무 이렇게 그렇죠. 정신을 잃고 쓰러진 건 아닌데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공황장애 초기 증세가 아닌가 하고 이제 제 그런 모습을 와이프가 또 지켜보고 얼마 후에 뉴스에서 검사님이 그 직장 내 왕따로 자살한 게 있었어요. 젊은 검사였는데. 네, 젊은 검사분이. 그렇죠. 근데 그분이 마지막 통화가 자살하시기 전에 시골에 계신 어머님이랑 통화를 했대요. 근데 어머님을 비난할 건 아니지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저 같은 그냥 평범한 중소기업 직장도 못 그만두게 하는데 시골에 검사 출신의 아들을 둔 어머님은 아들아 참고 다녀라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을 그렇겠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그때 느낀 기분이 지금은 물론 안 그렇지만 제가 워낙 날카로워져서 와이프도 부모님도 친구도 아무도 없구나 이 세상에. 온전히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그 검사님의 그 소식을 듣고 충분히 너무 이해가 됐고 와이프도 이걸 보고 울먹이면서 힘들면 그만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안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때까지. 그 당시에는 그렇죠. 물론 이제 지금까지 작가님이 하신 말씀 같은 경우를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긴 했는데 오늘 이제 정리해서 다시 들어보니까 참 이게 더 이상 남 일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실 저도 뭐 그 작가님 정도 그 정도 강도는 아니긴 하지만 저도 사실 그 시기 때 참 저도 나름대로 그 인사이동권 때문에 저도 참 속 태우고 뭐 진짜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와이프한테 호소하고 하소연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던 경우가 있어가지고 지금 저도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김재한 작가님의 그 말을 들어봤을 때 저보다 더 강도가 더 강한 이거는 뭐 거의 나가라는 수준까지 얘기 듣고 나서 야 이건 정말 제가 있었어도 아마 버티기 힘들었을 거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자처는 안 됐잖아요. 네, 자처는 안 됐지만 그래도 하여튼 제가 원하는 그런 이렇게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그렇죠. 인사이동권이 저도 걸려 있어가지고 물론 지금도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아직 지금 잊고 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잊고 살긴 하지만 언젠가 뭐 벌어지는 일이 하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좀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참 이게 남 일은 아니다.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뭐 그때쯤 돼가지고 이제 그 작가님께서 이제 식당 창업을 고려하게 되었죠. 뭐 저는 알고 있는 얘기긴 하지만 그 얘기 다시 한번 들려주시죠. 네. 예, 아까 또 민지 씨가 네. 요리 얘기 그렇죠. 물어봐서 네. 했었는데 제가 사실 그 생활의 달인이랑 한국인의 밥상 매니아입니다. 자주 보시죠. 네. 네, 맞습니다. 자주 보는 이제 생활의 달인은 사실 더 이상 안 보고 한국의 식당 같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의 밥상은 한 주도 안 빼놓고 힐링되는 약간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최애 프로인데 그 태양군도 나 혼자 산다에서 나와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기는 아무도 안 부러운데 최보람 선생님만 부럽다. 마이클 잭슨도 안 부럽다고. 빅뱅의 태양은 뭐 돈 뭐 그렇죠. 가진 거 부러울 게 없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사실 이것저것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작은 단지 같은 게 있거든요. 단지에다가 마늘 중에 잎마늘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보통 알 마늘인데 마늘 잎으로 돼 있는 거를 깔고 그 위에 돼지고기를 이렇게 손가락 2개 크기 정도로 이렇게 썰어서 묵은지로 감아요. 감아서 물 없이 그거를 단지에 그렇게 넣고 그대로 놓고 중탕으로 끓이는 거예요. 그 한국의 식당에 나온 건데 한국인의 밥상에. 저는 지금 작가님의 레시피를 또 공개한 거 같아가지고. 한국인의 밥상. 저거다. 네, 저걸 해야겠다. 네, 그거랑 그거 하나랑 그 김천에 경북 김천에 그 손가락 김밥이라는 게 있는데. 예, 들어본 것 같아요. 생활의 달에 나오는데 그거는 그 간장을 포도랑 졸이는 거예요. 포도랑 졸이고. 오이를 얇게 채 썼는데 그 가운데 씨 있는 부분은 다 빼내고 얇게 채를 써서 하루 동안 그 냉장고에 보관하면 이렇게 물기가 쫙 빠지고 건조해져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아삭할 수가 없어요. 오이가. 네. 그래요. 그 2가지를 이제 집에서 해본다고 제가 아직도 집에 작은 단지가 있습니까? 겨울에 포도 산다고 와이프한테 혼나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지금 정말 식당 일이란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만만치 않은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식당 창업도 도전해봤었는데 그 정호 씨 와이프도 저한테 절대 안 된다. 안 된다고 막 극구 반대했죠. 그러니까 난 좀 그 와이프를 설득시키려고 같이 응원 좀 받으려고 정호 부부를 초대했는데 정호 씨 오히려 역풍 맞아가지고 그렇게 반대를 하더라고. 역풍 맞아가지고 재환 씨는 절대 식당 같은 거 못한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사실 정호 씨 와이프랑 만나서 같이 부부 동반으로 밥을 먹었는데 안금을 풀었어요 이제. 정호 씨 와이프한테 그때 화났었다, 서운했다. 근데 고맙지 그게. 결론은 지금 잘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주말을 보내고 막 제가 심지어 식당도 알아보고 다녔었는데. 그러니까 지옥 가는 길 같았었어요. 회사 가는 출근길이. 맞습니다. 그렇게 5개월 정도가 지나고 괌도 여행을 못 가게 됐는데 이때 어떻게 보면 뭐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제주도 자전거 일주를 떠나게 됐어요. 제가 와이프를 등산 동호회에서 만나게 됐는데 민지 씨한테도 등산 동호회를 추천했는데 하고 있나 모르겠네. 그때 그 공지에서 2박 3일간 금토일 해가지고 자전거로 이제 290km 제주도를 도는 게 있었는데 사실 한 번도 자전거를 그렇게 오래 타본 적이 없어요. 와이프는 저보다 더 안 타보고 힘들죠.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지쳐있고 집에 가면 짜증내고 막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도 하기 싫은 거예요 주말에. 마음이 지친 상태니까 또 와이프가 괌도 못 가고 하니까 요 하루는 휴가 낼 수 있지 않냐 해서 그때 마침 이 팀장이 이 새끼 어디 갔어. 듣고 계신 거 아닌가요? 안 들어. 아니 들어도 돼. 들어도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2박 3일 동안 갔는데 하루 90km입니다 이게. 두 분 혹시 자전거 하루에 90km 타본 적 있으세요? 뭐 잠깐 1m도 타본 적이 거의 없어서 요새는. 따릉이 잠깐 이렇게 타고 따릉이 잠깐 거 정도? 저도 기본적으로 운동을 좀 해가지고 등산도 했으니까 될 줄 알았는데 와 다리도 다리지만 이렇게 자전거 앉는 부분이 이렇게 굳은 살이 안 아프죠. 엉덩이 부분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럼요. 사실 좀 이렇게 자전거로 제주도를 돌면 막 경치 하늘, 구름, 바다, 낭만 생각해서 생각했는데 낭만이고 뭐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만 보고 갈 것 같아요. 낭만이고 뭐고 없고 첫째 날은 그냥 고난. 고난은 진짜 고난의 그거였습니다. 이거 왜 하나 이걸 도대체 못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걸 하기에 너무 나이가 많은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60,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엄청 많이 하세요. 이거를. 90km를 다 완주하시는 제가 다니는데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맞아요. 민 씨 같은 30대 여자는
너무 어린 축에 속하고 애기고 애기. 어. 자기 입으로 애기라고 그러네. 아, 60, 진짜. 70대 분들이 그러니까. 보시기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내가 너무 막 부끄럽더라고요. 그분들을 그렇죠. 보니까. 네. 우와.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진짜 도전 네. 해보게 하다가 좀 관두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 정도 해보는 거는.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해보면 참 남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네. 2박 3일은 너무 힘들어. 한 3박 4일이나 4박 여유 5일에서 있게, 약간 여유 중간에 있게. 하루 쉬고 그렇죠. 뭐 이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맞아요. 우리 이제 그때 짧은 코스로 갔다 와서 음. 좀 그랬던 것 같고 그래도 이게 여행도 졸라 빡세야 기억에 남는 거 그렇죠. 그런 게 있잖아요. 잊을 수가 없겠죠. 네. 그렇죠. 휴양지 막 이런 거 그럼 너 거기 너무 좋았어 막 그때 네. 이런 거보다 야 거기 가서 그때 막 민지 너 네가 막 저기 핸드폰 잊어먹고 가고 그거 찾으러 가서 네, 그런 그런 게 게 사실- 재밌는 거죠. 네. 네, 사실 맞아요. 기억에 좀 네, 남잖아요. 그게 그래서 남는 거죠. 너무 좋았어요 이게 그리고 음. 당연히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는데 동지애가 막 생기더라고요 애들이랑 그 남자애들도 그렇죠. 서로 있었고, 챙겨주고 네, 그렇죠. 여자 후배들도 그렇죠. 있었고 음. 저는 이제 일방적으로 챙김을 당했죠 나이가 네. 많으니까 그리고 그 친구들은 자전거를 굉장히 잘 타는 애들이었거든요 그러신 분들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얘들은 좀 답답했을 것 같아 음. 우리가 막 못 따라오니까 얘들은 우리랑 가면 재미가 없었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기들은 막 좀 네. 얘들은 달리면서 낭만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못 쫓아기 느끼니까. 바쁘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막 챙겨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얘들은 네. 막 고맙죠. 뭐 예를 들어 한 명은 뭐 타이어가 빵꾸 나면 이렇게 하고 또 한 명은 어디 가서 식당 섭외해놓고 막 오면 형 밥 됐어요라고 저녁 때도 네. 오니까 내가 너무 힘이 드니까 역할 분담이 다 된 거네요. 네. 어머. 야. 나 빼고 다 된 거야. 자기들 다 돼. 저도 원래 뭐 나이 많다고 막 어디 가서 안 하고 그러진 네.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맞아요. 얘들이 이제 내가 너무 힘들고 내 몸이 안 움직이니까 네. 형 밥 먹어요 하면서 막 설거지는 어, 어, 막 어. 내가 할게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다 음. 해주고 하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게. 음. 그래서 마지막 뒤풀이 때 제가 그 친구들한테 내가 진심으로 너희들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다. 근데 뭐를 지금은 당장 생각나는 게 없지만 뭐를 베풀겠다 했더니 와이프가 좀 이렇게 현명하고 예쁘고 훌륭한 분이지만 엉뚱한 내용이 갑자기 느닷없이 네. 야 우리 남편 글 되게 잘 써. 그 2박 3일 동안 있었던 일을 네. 여행기를 쓸 거야 써줄 거야 그러는 거야 갑자기. 합의 없이 그냥 합의 없이 던지신 그렇죠. 거예요? 근데 술을 좀 느닷없이. 먹긴 했어. 네. 그 제가 민지 씨가 첫 소개도 있었지만 제가 글을 한 번도 제대로 네. 된 글을 써본 적이 없었는데 얘가 왜 이럴까. 아. 근데 저는 그 와이프의 그런 엉뚱함을 익히 겪어왔기에 네. 오 하고 아. 대답을 하고 그냥 얼버무리면서 이렇게 넘겼었거든요. 근데 제가 네. 연애 편지 사실 몇 번 썼는데 어. 그걸 보고 한 아. 얘기가 아닐까 싶기도 하는데 그 멤버 중에 이제 한 명이 좀 집요한 애가 있었는데 결국 걔 때문이지. 걔- 막 쓰라고. 걔랑 아. 와이프가 언제 쓸 거냐고. 어. 우리 단톡방에다가 오빠 네. 오늘도 안 썼네요. 아. 근데 얘가 처음에 하루 이틀 그냥 장난하다 어. 말겠지 했는데 그렇죠. 뭐 한 예를 들어 한 또 월요일 화요일 날 그 네. 친구가 오빠 언제 쓸 거예요? 음. 하면 어. 수요일은 없으면 목요일 날 와이프가 하나가 기다리는데 자기 언제 여행기 쓸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게 진짜 거의 한 10일 정도 갔어요. 어. 그래서 얘들이 정말 기다리는구나. 기다리는구나. 그리고 그렇죠. 내가 또 한 말도 있으니까 내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에. 없거든 그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네. 그럼 이거 해야겠다. 어. 어차피 또 우리끼리 보는 글이니까 음. 한번 써봐야지 하면서 여행기를 막 적었어요. 책임감 반, 재미 반 네. 이렇게 흥미 반으로 이렇게 썼는데 이게 그 친구들이 봤는데 재밌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왜 알잖아 이렇게 야 정호야 밥 한번 먹자 이거랑 네. 민지 씨 우리 꼭 밥 한번 먹어요. 이게 그죠. 다르잖아. 네. 얘들이 정말 그렇죠. 정말 어. 재밌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글쓰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글쓰기의 시작은 좌천 플러스 제주도 자전거 종주로 글쓰기가 시작됐습니다. 아, 우연히. 네. 여기까지 듣고 보니까 저는 사실 네. 친구긴 하지만 그 뭐죠? 글쓰기 그러니까 여행기를 사실 그 본 적은 없고 했기 때문에 그 글쓰기를 이제 어떤 내용인지 참 궁금하긴 하네요. 그래서 혹시 뭐 기회 되시면 다음 편에 한번 공개해도 괜찮지 않나. 한번 예. 공개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 듣다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행기 되게 반응이 좋으셨잖아요. 네네. 그 여행기를 쓰셔도 될 텐데 왜 이제 역사 쪽으로 쓰시게 된 걸까요? 아 이것도 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왜 하필 역사냐. 네. 그리고 주변에서도 제가 뭐 전공이 역사가 아니니까 어떻게 역사를 하필 쓰게 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람은 다 누구나
장점이 하나씩 그렇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쵸. 관심 좋아하는 거라든가 네. 그쵸. 틀리죠. 민지 씨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의 장점. 장점 딱히 없긴 한데. 뭐 좋아하는 거라도 있지 않습니까? 지각을 잘 안 해요. 지각 잘 안 한다고? 아, 네. 네. 지난번 밖에 나갔는데 40분 아, 넘게 맞다. 지각했는데 아. 지각을 잘 안 하는데 거짓말했네. 지각 잘 안 하고 또 좋아. 회사 지각 한 번도 안 했어요. 중요하지. 네. 그거 말고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는 네. 뭐 이것저것 많은데요. 그리고 사람 얼굴 같은 거 잘 기억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렇죠. 네. 맨날 봐도 맞아요. 누군지 모르고 막. 맞아요. 그럼 되게 섭하죠. 제대한 지 5년 지났는데 친척들 군대 언제 가냐고 제일 짜증나. 그러니까요. 정훈 씨는 생각하기에 본인 장점. 뭐 저는 장점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좋아하는 거는 뭐 알다시피 뭐 그냥 뭐 사진 같은 거 좋아하고 여행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 요새 최근에 이제 글쓰기 뭐 그림 좀 관심 있고 좋아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재능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좋아한다는 걸 이제 생겼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요 좋아하는 걸 하는 게 그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든 없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제일 중요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이 정말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누가 나보고 뭘 잘해 물어보면 난 잘하는 게 아니라 난 좋아하는 게 있다. 나 이런 걸 좋아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그게 나한테 좀 더 많이 도움되고 힘이 위안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장점이 있으시잖아요. 뭐가요? 목소리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멘트를 내가 기다렸나요? 그건 아닌데. 여기서만 그렇고요, 사실. 여기서만 그렇고요. 네. 아니, 네 목소리 되게 좋다고 많이 그래요. 인정. 네, 하여튼간 패스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해 제 장기는 제가 완벽하게 이해한 어떤 분야건 남한테 그 어떤 누구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재주가 그건 저도 인정해요. 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재밌게 말씀하시죠. 네. 그런 과정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보태기도 하고 과정도 하고 길어져서 타박을 MSG. MSG 그쵸. 근데 본질은 흐리지 않는 과정에서 그렇죠. 그런 얘기였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저 스스로도 맞아요. 와 나 요건 좀 누구나 장점이 하나는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막 손재주 너무 없어서 막 목수 일을 하거나 뭐 잘 만드는 남자들 되게 부럽고 이 정호 씨처럼 섬세함이 좀 떨어져요 저는. 그리고 막 젠틀함, 매너 이렇게 그 여자들을 잘 챙겨주 사사한 거를 챙겨주는 게 좀 약한데 그리고 하나는 잘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좀 잘 한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역사 얘기를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게 됐고 그거를 누구보다 쉽게 풀었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역사 이야기를 좋아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그 민지 씨는 모를 것 같은데 우리 정호 씨 세대, 우리 세대는 왜 책을 아빠 친구들 외판원으로 책을 많이 전집 같은 거. 그렇죠. 막 옛날에 어릴 적에. 그죠. 네, 맞아요. 전집으로 막 몇십 권씩 막 사가지고 하겠었죠. 저도 이렇게 한옥 시골이니까 당연히 한옥집에 살았는데 그 서재는 당연히 아니고 골방? 보일러가 안 나오는 골방 같은 게 있었는데 맞아요. 우리 아버지 친구분이 그때 또 마침 사업을 망하셔갖고 외판원을 하셨는데 그때 위인전 막 팔고 하지 않습니까? 위인전이랑 한국 역사 전집을 엄청 사오신 거야. 그 기억이. 네, 근데 부부싸움 했겠어 안 했겠어? 엄청 해갖고 엄마가 그 골방에다가 뒀는데 제가 이제 또 어린 시절 조금 크면서 여동생 남동생 있고 하니까 그 골방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골방에 갔는데 놀 게 없으니까 그 역사책이 엄청 많았어요. 아버지가 계속 역사책만 사와 우리 아버지가. 토지 막 그 해적판이랑 토지는 너무 어려우니까 토지가 다 한문이 많아서 그 뭐지 월트 디즈니도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만화로 된 역사책을 많이 읽어서 그 역사에 이제 어릴 때부터 관심을 가지게 됐고 내가 그나마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역사책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역사책이나 역사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제가 챙겨보는데 항상 볼 때마다 너무 무겁고 어렵고 폼을 잡고 맞습니다. 저는 역사를 몰랐다가 알게 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저렇게 설명하면 당연히 흥미를 안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내가 한번 역사를 한번 써봐야겠다 이렇게 하고 그 테닌텐이라는 실명 얘기 유명하죠. 테닌텐 유명. 민지 씨도 그때 이름은 안다고 그랬죠. 우리 세대 때는 좀 많이 했었는데 그게 재테크 카페가 되게 유명한데 거기서 뭐 재테크만 한 건 아니고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거기에 그 자유 게시판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에 역사 글을 이제 한 개, 두 개씩 올리기 시작했어요.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반응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익명으로 네. 그 원래 쓰던 그 닉이 있었는데 다른 걸로 해서 뭐 네. 휴고 팩토리 공장장 이렇게 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제가 이승환 드림 팩토리. 예, 드림 팩토리 되게 예. 좋아하고 그렇죠. 김어준 씨도 좋아했었는데 공장장 하기 전에 예. 제가 생각하는 저 가슴 속의 4대 위인은 이승환 씨, 유시민 작가, 예. 김어준, 이소룡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 이소룡 되게 좋아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소룡이 그냥 액션 쿵푸 스타로 아는데 굉장히 철학적인 그렇다 하더라고요. 예, 많이 하거든요. 몰랐어요. 알려주지 않는 게 그 처음에 어린 시절에는 맞아요. 너무 액션이 멋있으니까 저는 좋아했는데 크고 나서 제가 저러고 나서 뭐 다큐도 챙겨보고 하니까 그러게요. 이게 세상을 보는 이게 그냥 흔한 액션 배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그런 슈퍼 팩토리, 휴거 팩토리로 하면 똑같으니까 드림 팩토리, 슈퍼 팩토리를 해서 이렇게 해서 글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반응이 막 오는 거예요. 그렇죠. 딸과 함께 읽고 있다. 네. 댓글 같은 게 막 오프라인 설민석의 재림 이거 정말 있었던 댓글입니다. 그리고 뭐 맞아요. 그 어렵기만 한 역사 네. 쉽게 너무 풀어도 좋다 막 이런 그렇죠. 거에 이게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너무너무 막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또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막 정치도 잘 못하고 사장들한테 아부하고 그런 사람 되게 싫어하지만 저한테 칭찬해 준 사람은 되게 좋더라고요. 좋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네. 칭찬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퇴근하면 글을 쓰는 거예요. 맞아요. 자료를 모으고. 네. 와, 지금도 생각하면 그렇게 못 쓸 것 같은데. 흥이 나는 거죠. 네. 네. 그게 지금 돈을 이제는 받고 쓰지만 그때는 돈 한 푼 안 받고 썼는데 일주일에 제가 에피소드 한 2개 정도 썼거든요. 지금 한 달에 1개도 잘 못 쓰는데 네, 이게 어떻게 썼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와이프는 지금도 그때 그 정신으로 하란 말이야. 헝그리 정신이 부족해. 글 뽑는 공장장이잖아. 막 이러면서 글을 빨리 써야 될 거 아니야. 계속 이러고 있는데 그때는 이게 또 한 번 느낀 게 세상의 모든 가치는 돈이 아니다. 그렇죠. 네. 지금도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지는 않지만 돈을 받고 글을 쓰는데 그때는 돈이 아니라 얼굴을 모르는 박민지와 얼굴을 모르는 뭐 강정우의 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달아준 댓글이 힘이 돼가지고 그렇게 쓰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용기가 생겨서 제가 오마이뉴스랑 딴지일보에 글을 한번 보내게 되는데 우리 여기 팟캐스트 하는 여기 스튜디오에 매니저분도 딴지일보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네,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우리 그때 막 처음에 2번째인가 여기 녹음하고 네. 딴지일보 이게 제가 필진이라는 얘기를 듣고 네. 사진 찍어주고 홈페이지에 올릴 테니까 녹음 3번 공짜 준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렇죠. 네. 딴지일보 지금 민지 씨나 뭐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그렇죠. 세대 저희 세대는 남자 알죠. 남초죠. 네. 맞습니다.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딴지일보를 딴지일보에는 막 글을 투고 할 때 막 가슴이 너무 떨렸어요. 막 또 거기가 동경하던 그 곳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가 또 댓글이 굉장히 공격적이야. 잘못했다가는 진짜 또 지키기 쉽죠. 상처받을 수 있는. 네, 그것도 무서워요. 네. 저 그리고 두부 멘탈이니까 저희 팟캐스트에 악플 달지 마세요. 유리 멘탈. 네, 멘탈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래서 딴지에도 막 글을 투고를 했는데 오마이뉴스에 이게 글을 보내면 오마이뉴스는 기사화되진 않았었는데 네. 그 블로그 시민 기자 뭐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이 제 글을 보고 1,000원부터 뭐 맞아요. 10,000원까지 이렇게 후원을 할 수 있어요. 후원한 게 있어요. 네. 네. 제가 그 돈이 한 3만 원이 적립이 돼야지 저한테 주거든요. 네. 근데 적립이 제가 3,000원인가밖에 안 돼가지고. 그게 어디에요, 그래도요. 네, 적립 네. 결국 찾지 네. 못했는데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오늘 첫 알람이 띵동 왔는데 뭐 1,000원이 적립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봤더니 암 환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나 암 환자인데 그 몇 개월째 투병 중인데 재밌는 일이 없잖아요. 되게 힘들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암 그 황암 치료가. 그렇죠. 근데 당신 글을 읽는 20분 동안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까 우리 방송 전에도 사실 얘기했지만 팟캐스트에 댓글 안 단다고 제가 뭐라 했더니 민지 씨가 쉬운 일이 아니다. 네, 맞아요. 근데 그분도 1,000원을 후원한 것도
지금 댓글 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분이 도대체 내 글을 보고 얼마나 좋았길래 그러게요. 댓글을 다는 맞아요.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에서 막 진짜 너무 눈물이 나고 고맙고 제 글을 쓰면서 제가 출판사에도 계약금도 받고 네. 딴지일보를 통해서 돈도 받았지만 그렇죠. 이때 이 1,000원의 울림은 가치가 크죠. 네, 맞습니다. 지금도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혹시 제가 너무 잘 돼서 인세가 막 10억 되면 이거보다 더 커지겠지만 지금까지는 저한테 가장 큰 울림을 주는 댓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암환자도 감동시키는 글인데 재미가 있는데 딴지일보에 투고를 더 해보자 해서 딴지일보에 투고를 했었는데 딴지를 제가 이제 딴지가 매우 훌륭한 신문사지만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2, 3일에 한번 보는데 3일째 딱 들어갔는데 그 신사임당 얘기가 이렇게 기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얼마 전에 신사임당 얘기를 썼었는데 또 어떤 또 역사를 쓰시는 분이 계신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딱 클릭을 해서 이렇게 쭉 봤는데 한 3문장 정도까지 보고 제 글인 줄 몰랐어요. 이거 누가 내 거 표절한 거 아니야? 근데 그 기사가 돼 있어. 깜짝 놀. 그렇죠. 상상도 못했던 일이니까. 알고 보니 자기가 쓴 내가 쓴 글이네. 제 글이 딴지일보에 기사가 돼 있더라고. 와 그때 그 감동이 크죠. 예, 그렇게 그 딴지일보에 또 그리고 그 독자 투고라고 이제 사람들이 기사를 올리면 좋은 글들을 기사로 올려주고 기사가 3번이 되면 삼진아웃제더라고. 네. 음주운전 3번 하면 이제 삼진아웃. 자동으로 이제 필진이 자격을 주는. 자동 승급제 같은 거네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저도 모르게 막 연속적으로 3번 되더니 이제 제 기사의 마지막에 딴지에서 그 노티스 같은 걸 주거든요. 네. 귀하는 기사에 유구한 딴지 삼진아웃 제도에 뭐 그 제도에 따라서 필진이 됐으니까 네 연락처를 보내라 우리한테. 네. 그래갖고 그쪽에 보내게 되고 제 연락처를 보내게 되고 딴지에서 제가 한 편당 5만 원씩 무려 5만 원. 무려 5만 원씩 그래서 한 달에 2번 연재 해가지고 100만 원 받았습니다. 작년에 19회인가 20회 해가지고 100만 원 벌었더니 와이프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1000년 동안 일하면 이제 1억 되겠다고. 그 1억이 벌 때까지 저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1000년 만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간 뭐 쭉 듣다 보니까 진짜 드라마틱한 부분도 있고 참 재밌는데요. 사실 저는 그 김재한 작가를 이제 좀 오랫동안 봐오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김재한 작가의 그 말할 때 말 뭐죠? 말 솜씨? 그런 거라든가 성격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는 상태에서 이제 그 아는 상태에서 역사적인 이야기를 접목시켜 가지고 이게 쉽게 또 풀어 쓴 거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떤 사람들이 이거 뭐 기존에 있는 얘긴데 뭐 다시 얘기한 거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 많은 역사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같은 사실을 두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책은 정말 쉽게 전달되는가 하면 어떤 책은 정말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 책도 있는 것처럼 정말 같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그걸 정말 쉽고 재밌게 전달하는 것 자체도 그거 굉장히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그 김재한 씨의 가진 능력하고 역사적인 그런 얘기가 잘 버무려져 가지고 정말 완성도 높은 책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약간 보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뭔가 우연히 이렇게 포텐을 터트려주는 이런 기인들이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또 것도 복이 아니실까 생각했어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쭉 얘기 듣다 보니까 뭐 여기 대본 보니까 또 제 얘기 하라고 하는데 사실 뭐 저 얘기 아직 뭐 할 단계는 아니고요. 저도 그냥 뭐 사실 뭐 김재한 작가가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김재한 작가처럼 이제 나중에 책도 내고 싶고 뭐 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게 뭐 이렇게 소개하라고 하던데 저는 뭐 아직까지 뭐 얘기하기 좀 그렇고 그냥 작년에 뭐 혼자 제주도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실 뭐 여행기까지는 저도 안 쓰고 그냥 힐링하려고 갔다 왔는데 그냥 이게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보통 사진 찍고 그냥 말잖아요, 사실. 혼자 갔다 오면. 근데 그게 또 잊혀지기가 너무 아깝더라고, 사실. 또 저 혼자 갔다 온 건데 유부남인데 또 혼자 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사진을 좋아하긴 하지만
사진으로만 이렇게 어떤 장소 찍어가지고는 이게 그 당시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그 기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제가 또 이번에 느껴가지고 그럼 나도 정말 한번 글이라는 거 한번 써보자. 이거 뭐 내가 뭐 누구한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정말 글을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쭉 그냥 한 달 넘게 한 틈틈이 저도 그냥 글을 한번 적어봤어요. 적어서 이제 뭐 이렇게 달라고 좀 나누고 아까 말한 대로 저희 뭐 저하고 김재환 작가 활동한 테니텐에다가 저도 그냥 슬쩍 한번 올려봤어요.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폭발적이진 않고 그 정도까지 아니었지만 좋게 보신 분이 있어가지고 저도 힘을 얻어가지고 계속 연재까지 뭐 10번까지 연재했는데 그럼 이상하게 또 반응이 또 괜찮네. 뭐 나쁘지 않은가 보다. 뭐 해가지고 했는데 저도 이걸 사실 뭐 책을 한 낼까 했는데 이제 사실 뭐 김정인 작가님처럼 이렇게 딱 원고를 받아주는 데는 사실 없고 사실 그래서 지금 약간 그 내용을 좀 시로 좀 수정해가지고 여행시로 좀 바꿔서 다르게 표현하는 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문학소년이시였나요? 아니요,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시고요. 네, 마른 시라고 하는데 시는 아니고 시 형식처럼 이제 짧게 하상욱 뭐 그분처럼 그분까지는 아니고요. 사실 근데 그런 식으로 쓰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조금 작은 뭐 여행시라도 한번 써보려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4월달에 김재환 작가하고 저하고 둘이서 또 중년 두 명이 또 가는데 갔다 오고 나서 그걸 또 더해서 같이 이제 한번 써볼까 생각하고 있고요. 좋은 또 그다음에 글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좀 또 쓰고 있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애 한 명을 키우고 있는데 4살이에요, 4살. 4살인데 이게 너무 어리다가 이제 4살 되니까 애가 조금 이제 성장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말도 하고 뭐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아빠와 이제 아기와의 그런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좀 되게 사소하지만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사진으로 찍을 수 있지만 사진은 또 이렇게 또 찍으려면 또 애가 또 약간 좀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순간을 기억했다가 짧은 시로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육아 관련해서 두 줄, 세 줄 써가지고 지금 시리즈로 막 계속 또 쓰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제가 인스타에다 하루에 한 장씩 올리고 있는데 반응이 좋아. 네, 그래서 뭐 좋은 거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좋아요 몇 개예요? 60개 막 있던데. 네, 있긴 있는데 뭐 댓글도 안 달리고 해서 하여튼 그것도 약간 힘이라면 힘이 할 수 있겠죠. 기분이 나긴 나는데 그래서 인스타 아이디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세요? 아이디는 카톡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올리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중에 정말 뭐 김재환 작가님처럼 뭐 이렇게 아주 뭐 베스트셀러까지 아니더라 하더라도 뭐 그냥 책 내는 데 의의를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볼까 그 정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민지 씨는 혹시 회사 생활 외에 하는 딴짓 같은 거 있나요? 난 이게 딴짓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제가 한 게 딴짓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맞아요. 회사 업무에 전화 김재환 씨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딴짓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만 하라고 그럼요. 배워왔지만 우리도 딴짓을 한 거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 같은 직장인들에게 이 딴짓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전 필요하다, 정말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 사장님들 혹시 이 방송 듣고 화내지 말고요. 이게 더 업무 능률을 올리는데도 당연하죠. 사장님 청취 금지 방송. 꼭 들어야 되는 건데. 민지 씨는 뭐 딴짓? 저는 뭐 지금 요즘에는 그냥 운동하는 거 좀 재밌어가지고 작년부터 운동하고 있는데요. 하면 할수록 자꾸 건강한 돼지가 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도 뭐 워라벨 이런 거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라이프를 많이 못 즐기고 있는 것 같아서 두 분처럼 저도 뭔가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쫓겨야 돼. 좀 더 저도 약간 책상 화장실로 빼봐야 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제 더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온라인상에서 뭐 인기 있는 글들은 참 많은데 이게 또 책으로 나오는 것도 정말 어렵고 도전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지금 배고프다고 해놓고 신나가지고 그렇죠. 너무 쓸데없는 거 막 또 3,000%로 빠지고 있죠. 3,000%로 너무 빠져서 나오고 막 그렇죠.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책 냈다고 이렇게 일반 직장인인데 하니까 지금 민지 씨가 한 질문들 이렇게 많이들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죠. 도대체 맞습니다. 제일 궁금한 거죠. 이게 궁금한 건데 이 얘기를 좀 더 길게 해야 되는데 배고파서 빨리 끝내야 되나? 앞에는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일단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출판사에 저도 당연히 투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엄두도 못 냈었어요. 이게 온라인상에 뭐 정우 씨가 아는 씀이나 네. 이런 데도 글 올리는 데가 되게 많다잖아요. 많죠. 딴지일보에 뭐 필진됐다고 이게 작가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 정도에서만 만족하고 있고 저도 처음에 글을 쓰면서 만약에 내가 출판사 책을 안 내주고 한다면은 한 10년쯤 후에 자비출판 같은 거에서 인생을 한번 기념해보자 이 정도의 생각으로 가볍게 출발했었지 처음부터 글도 한 번 안 써본 제가 네. 야 나는 내 몸을 막 이렇게 대작가가 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절대 쓴 건 아니고 그냥 딴짓의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오히려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하고 마음을 비워온 게 좋았지 그렇죠. 않았나.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글이 나왔습니다. 글이 네. 나왔고 그리고 겁대가리 없이 제가 출판사에 투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투고를 했냐면 이렇게 모임에 갔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에 네, 갔었는데 네, 네. 와이프가 남편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우리 그렇죠. 둘은 막 그럼요. 좋아 죽었어요. 집에서 막 네. 5만 원 벌었다고 막 5만 원 딴지일보에서 5만 원 벌었다고 막 밥은 7만 원치 사 먹고 막 거의 5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우리끼리 막 좋아했는데 이제 그게 너무 신나니까 와이프도 밖에 나와서 너무 신나가지고 막 이제 예를 들어 민지 같은 친구 네. 민지야 이제 더 나이가 어린 네. 친구였는데 와이프가 네. 민지야 우리 남편 막 이만저만해서 막 그 지난달에도 막 10만 원인데 원천 징수 돼가지고 98,700원 받았는데 너무 신나 막 이런 얘기 막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당연히. 네. 그리고 이게 평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금액이 작아서 그렇지. 네. 근데 이 앞에 있던 그 여자분이 와이프한테 언니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그리고 글 써서 돈 벌기가 그렇게 잠깐이지. 근데 와이프가 막 그냥 해맑아서 네. 작가 될지도 몰라 이렇게 했는데 네. 언니 그리고 작가 아무나 되는 줄 아나? 어. 이러는 거 내가 앞에 있는데 대놓고 그냥 면전에. 왜 그런지 몰라. 내가 너무 막 얼굴이 빨개지고 네. 미스 홍당무가 된 거예요. 네. 집에 와가지고 불을 딱 끄고 제 혼자 방에 네. 있다가 그런 거 있더라고. 나를 욕하는 건 괜찮은데 가족을 건들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쵸. 맞습니다. 네. 너무 열받아가지고 제 쓴 글들을 네. 모아가지고 작가 돼야겠다. 나. 어. 내가 너를 그날 결심하신 거예요. 보란 그날. 듯이 그날 어. 했어. 너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내가 네. 너의 콧대를 납작하게 해주는 어머. 방법은 네. 동기는 불순하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글을 모아가지고 투고를 출판사에 한 거죠. 투고를 네네. 했는데 네. 투고를 어떻게 하는지 당연히 모르니까 그 막 네이버에 검색하면 뭐 출판사에 보내는 투고하는 방법 이런 거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서를 잘 써라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쭉 했어요. 이제 그런 거를 하고 기획서도 쓰고 뭐 글들을 모아가지고 하고 이렇게 출판사에 이제 보내고 하니까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한 번 보낸 출판사에 2번 보내지 말라.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민음사에 만약에 예를 들어 보냈으면 보냈는데 그러니까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이게 처음에는 뭐 첫날은 한 10개 보내니까 어딘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참 나도 뭣도 모르고 막 되게 큰 출판사, 유명한 네네. 출판사에 보냈는데 당연히 연락이 안 오죠. 150개가 넘어갔어요. 출판사 리스트가 이제 엑셀로 이제 정리를 해야 돼. 이제 네. 또 보내면 안 되니까. 150개를 정리하면서 처음부터 좀 가나다 손으로 정리 좀 해놓을 걸. 이렇게 입사 원서 쓰듯이 네. 어려울 건 알았지만 한 달 이상 그 우리나라의 수많은 출판사에다 이렇게 보냈는데 당연히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연락이 와도 뭐 귀하의 글은 그렇죠. 너무 좋은 글이지만 저희와 우리에 맞지 맞지 않아서 네, 맞지 않습니다. 뭐 I am 이런 식으로. sorry 네. 이런 거. 네. 그렇게 시간이 가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출근했는데 그때는 이제 후후 있잖아요. 후후. 네, 후보 있죠. 스팸 전화에다 네, 스팸 전화. 했었는데 안 받잖아요. 네, 다. 안 받죠. 근데 혹시라도 출판사에서 전화 올까봐 후를 막 제거했어. 후도 알아서 차단할까봐. 당연히 모르는 전화에서 올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근데 그날도 이제 그날 그걸 후를 차단하니까 스팸 전화 너무 많이 와. 그래도 짜증이 났지만 참았어요. 참고 네. 있는데 아침 9시 한 10시 반인가? 전화가 또 오더라고요. 전화를 딱 받았는데 세븐파크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판 투고하셨죠? 그래서 예. 그런데 선생님 저기 내일 좀 혹시 시간이 되시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근데 당연히 내가 투고를 했으니까 그렇죠. 시간이 되자고 하면 만나야죠. 원고에 대해 만나자고 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너무 긴장되죠. 처음 일어난 일이라서 제가 그 여자분한테 그랬어요. 왜요? 그 말 듣고 뭘 싶어서. 팔려고 하는 건가 아니 그래서 그말 듣고 그러니까 싶어서. 그 여자분이 너무 이제 당황하셔. 지금 원고 뭐 네. 책 출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어머. 좋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서 다시 전화해봤죠. 다시 전화. 다시 전화. 그치. 의심. 보이스 피싱인 줄 알고. 의심. 근데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갔습니다. 제가 세븐 어. 파커스를 갔는데 그 편집장님도 나오셔가지고 어디 이제 막 되게 좋게 보셨나봐요. 제 네. 글을 네. 어디 계약된 데가 있냐. 네. 네, 당연히 없죠. 그리고 네. 출판사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사실 계약을 안 됐는데 미팅 잡힌 데가 몇 군데 있다. 또 이렇게 허세. 네, 허세를. 그런 거 약간 필요해요, 사실. 네, 약간 잘하셨네요. 맞아요. 근데 그때는 왜 그런 네.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그리고 나중에는 연락이 왔어요. 네. 세븐파크스랑 하고 나니까 이제 막 그때 아. 때가 있나 봐. 아. 다른 군데에서도 그쵸. 유수의 네. 그 수많은 출판사들이 연락이 왔는데 아마 알아보고. 그때는 뭐 이렇게 있다 했더니 이 편집장님이 자기들 사실 역사를 잘 안 내봤지만 네. 그 편집장님 본인이 역사 글을 되게 좋아하신대요. 이런 잘 만났네요. 이런 글을 너무 좋다. 선생님 같이 인지도 제로에 아무것도 없는 네. 분들은 이렇게 기분 나쁘게 얘기 안 하고 좋게 우리 같이 좀 이렇게 규모 있는 어. 출판사랑 계약을 해야지 앞으로도 좋으시다 이런 식으로 막 저한테 거의 PT 수준으로 하시더라고요. 꼭 계약을 해야 된다. 그래요. 나는 막 혹시 더 이런 글이 좋긴 한데 네. 뭐 나중에 한번 또 이런 거 고쳐보시죠. 그러면 그렇죠, 글이 그렇죠. 책이 될 것 같아. 이런 식의 네네네. 말을 하는 건 아닐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계약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오. 마지막에 부분에는. 그래서 그 와중에서도 너무 놀랐죠. 지금도 심장이 떨려요. 심쿵. 정신을 차리고 네. 그 편집장님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중대한 사안이니만큼 네. 와이프와 상의하겠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편집장님이 그러면 네. 마음의 결정이 되시면 연락 옆에, 주시라. 맞아요. 그 허주연 대리님한테 뭐 네. 연락을 주시면 허주연 대리님이 계약서 사본을 뭐 보내주겠다 해서 네네. 이렇게 하고 그 출판사 문을 열고 음. 나오는데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코스트코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네. 주저앉았잖아요. 거의 그 정도의 수준으로. 여기서도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와이프한테 전화를 처음에 했는데 손이 떨려가지고 막 전화 말이 막 안 나오더라고요. 와이프한테도 미팅을 하러 간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잘 안 될까봐.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막 이제 그 세븐파커스 그 파주 쪽에 있어 막 그 차 소리가 막 나고 하니까 어디야? 제가 막 그렇게. 외근을 잘 안 나가는데 어디 놀러 갔냐고 혹시 외근 나갔냐고 그랬더니 사실 나 파주 왔다. 출판사에 거기 왜 갔어? 출판사에 왔는데 세븐파커스라고 해민 스님 책도 내고 아프니까 청춘해야 된 되게 유수의 출판사다. 계약하자고 그런다 그랬더니 제가 좀 원래 아까도 말했지만 좀 농담도 잘하고 그런 MSG도 좀 쳐서 와이프가 헛소리하지 말고 빨리 지금 진짜다. 진짜다. 네. 근데 정말 이렇게 너무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와이프랑 얘기를 하고 했더니 네. 그날 또 다른 큰 출판사에 전화가 또 연락 왔더라고요. 왔다고. 또 왔어요? 그래서 그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 와이프가 더 크고 좋은 출판사라도 처음 연락 와서 손을 내민 출판사랑 계약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 와이프가. 그래서 그래도 세븐파커스 되게 크지만 뭐 예를 들어 좀 현대보다 삼성이 조금 더 나을 수 있잖아요. 맞아. 그래도 삼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의리를 지키자. 네,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미팅 그렇게 하고 그 처음 연락 주신데 세븐파커스랑 해서 제가 꿈 같은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책까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예. 물론 이제 책은 이제 바로 나오진 않았지만 참 그 시간이 너무 좀 길었죠. 길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왜 작가들은 빨리 책 내고 싶잖아요, 사실. 자기 책. 근데 이제 그 기다린 시간이 뭐 하루가 거의 뭐 1년 같고 거의 그런 느껴가지고 참 오랜 기다린 만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네. 무시하셨던 그분께 지금 책 한번 보내주셨나요? 그분도 그렇고 제 실명을 밝히지 않게 저를 좌천시킨 사장이랑 이분 정말 미웠는데 지금도 솔직하게
80%만 용서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와이프도 얘기했지만 고마운 네, 면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너무 고맙진 않고 네. 예, 그 어쩔 사람 자극제가 된 거니까. 예, 네, 자극제가 자극이 됐고 됐으니까. 맞아요. 20% 정도는 그냥 뭐 예를 들어 막 이게 정우랑 나랑 너무 친하지만 네. 살짝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교수님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 정도 한 20%도 안 되겠다. 네. 5% 정도 그 정도 앙금이 네. 남아 있고 네, 맞아요. 지금 이렇게 좋게 네. 됐으니까 네, 그 사람 다 맞아요. 내 마음속으로 그 사람들은 네. 나한테 상처를 준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내 혼자 네. 용서했어. 용서도 네. 하고 아마 기억도 못 할 걸요? 네. 네. 기억도 못 할 수도 있어. 네, 기억도 못 할 걸요. 네, 그렇게 해서 용서하고 네. 책은 안 줬습니다. 사인해서 오늘 보내시죠. 네, 책은 참고로 말하지만 책은 네. 사서 사는 게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또 하나 또 질문을 드리면요. 네. 요즘에 이제 독서하시는 독서하는 사람들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근데 또 반면에 책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또 많아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작가님처럼 이렇게 직장을 다니시면서 글쓰기를 하고 싶은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될지 한번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들어온 이유가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누구나 흔히 볼 수 있는 동네 옆집 아저씨 같은 사람인데 책을 내는 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이게 그 질문하는 사람들이 저를 존경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무시해서도 아니고 네. 궁금하니까 정말 궁금하잖아요. 네. 그거 물어보고 맞아요. 제가 요즘 그 친한 동생들 30대 초중반의 남자애들도 이제 제 일을 많이 듣고 많이 물어보는데 뭐 아부인지 모르겠지만 인생의 롤모델이다. 뭐 그런 얘기하면 근데 나도 글 써보고 싶다, 형. 그럼요. 어떻게 해야 되냐. 다 욕구가 다 봤는데 있어요. 맞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그 한 달에 책 얼마 읽냐 그랬더니 한 달이요? 그러는 거예요, 걔가. 그래서 뭐 1년에 한 4권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글 절대 못 씁니다. 못 쓰고 그리고 글쓰기 강좌 이런 거 저 한 번도 안 나가봤는데 그거 되게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또 그걸로 생활을 영위하시는 분들 계신데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만 해도 그런 걸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지만 무조건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책을 많이 읽으면 정우랑도 얘기했지만 제가 글을 쓸 수 있었던 거는 이게 천재가 아닌데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다독 많이 살짝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이렇게 나오고 제가 그리고 글을 좀 쓰다가 댓글들을 좋은 글을 보면서 글쓰기 방법 뭐 이회수 작가, 유시민 작가, 스티븐 킹, 뭐 정유정 작가 이런 분들을 많이 읽어봤는데 다 사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책이 자기계발서거든요. 아침형 인간에 대한 그거 아침형 인간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새벽 3시에 막 일어나라고 그래요. 누가 해 그거를. 그러니까요. 근데 그 작가분들도 대단하신 분들이지만 자기들의 그게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건데. 그 자기들만의 글쓰기 방법 사람이 다 다른데 그래서 저는 딱 하나 배웠어요. 그 대단하신 작가분들의 글쓰기 책을 보고 간결하게 써야겠다. 공통적으로 그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그 문장가나 대단한 작가가 아닌 막 우리 좀 글 잘 쓴다고 생각하면 수많은 미사역으로 포장된 문장들이 부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핵심만 전 딱 하나 좀 간결하게 써야겠다. 그 생각만 가지고 그냥 많은 책을 읽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한마디 또 드려보고 싶은 게 제2의 인생도 고민하고 저보다 어린 분들은 또 저 같은 일을 겪을 수도 있고 저보다 정호 씨랑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도 아직 회사에 잘 다니고 있지만 위태위태 다 직장인이 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럼요. 사실. 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뭐든지 한번 시도해보시고요.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저 같은 애도 책 내는데 네, 용기를 가지시고 그리고 난 좀 요즘 공무원 준비 회사 다니면서도 공무원 준비 되게 많이 하고 많죠. 그리고 막 그 고등학생들도 공무원 바로 그냥 대학 안 가고 공무원 준비한대요. 맞아요. 과목이 많이 겹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경제 경영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1원칙이 블루오션을 찾아라잖아요. 근데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는 사실 레드오션이 모든 사람이 거기 매달리는데 그리고 공무원이 돼도 지금 우리 한 윗세대 50대나 이런 데는 연금이 좋지만 지금 막 민지 씨 세대는 20, 30대는 연금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맞습니다. 네.
거기에 노량진에서 막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자면서 투자하는 것보다 젊음을 보내고 있는. 네. 네. 다른 거 그 열정으로 맞아요. 다른 걸 한다면은 훨씬 더 많은 걸 할 것 같아요. 음. 이게 우리가 죽을 줄 알고 모닥불이나 막 그 모기불로 달려드는 불나방이나 하루방 보고 그렇죠. 막 어리석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미안하지만 전 그 우리 청춘들이 거기에 달려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학습화된 두려움. 어른들이 그렇죠. 막 만들어 놓은 거야. 아, 이거 공무원만 해야 돼. 회사만 네. 다녀야 돼. 근데 공무원이나 회사만 다니면 저 같은 제가 재작년에 겪었던 일을 여러분들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예. 앞으로 더 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저보다 어리신 분들은 다른 쪽에 공무원이나 이런 거보다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어린 친구들이 뭘 해야 되냐. 그죠. 모르겠다. 그쵸. 바로 그 좀 들어오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 정말 어려운데 네. 제 친구도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꿈이 뭐냐고 물어볼 수가 없더래요. 자기도 아직 뭘 좋아하는지 그렇죠. 모르겠고. 자기도 뭘 좋아하는지도 네. 모르고. 네. 우리가 그러니까. 맞습니다. 40, 50이 돼도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회사를 다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까 정우 씨가 말한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막 시도해보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글쓰기 이런 거 하기 전에 요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지만 컴플렉스 내가 못하는 걸 잘하는 사람은 보면 되게 멋지잖아요. 네. 네. 저는 그 바느질하는 여자 보면 되게 막 가슴이 아, 떨렸었는데 그래요. 또 남자 보면 이렇게 손재주 되게 좋은 네. 그렇죠. 분들, 다이 그렇죠. 공예 네. 하는 네. 분들 뭐 보면서 뚝뚝뚝 만들고 하는 네. 사람들. 그리고 요즘 목수 되게 많이 하신대요. 젊으신 분들도. 맞아요. 네, 네. 한옥집 같은 거 네네. 많이 짓는다고 네. 하고 그리고 그거 뭐지 나전칠기 자개장 이런 게 네. 우리나라에는 조금만 하면 무형문화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없는데 일본에서 돈이 엄청나게 된대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회사 그 친구들이나 어린 저한테 조언을 구하는 친구들한테 그런 거 한번 해봐라. 사무직, 변호사, 전문직들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지금 보기 좋죠. 예. 사실. 근데 이런 결국에는 예술 네. 쪽에 이게 근데 우리 민족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손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컬링, 맞아요. 양궁, 특히 여자분들 네. 그런 거 한번 도전해 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나전치나 음. 이런 거. 그래서 저도 사람마다 다 개성 있으니까 너는 뭐 해? 넌 뭐가 괜찮아? 이렇게 답을 줄 수 없어서 되게 답답하지만 그렇죠. 꼭 회사나 공무원 공부에 매달리지 말고 이것저것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저도 뭐 듣다 보니까 저도 참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사실 저도 김재한 작가님처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저도 처음에 입사할 때만 하더라도 김재한 작가나 저나 뭐 집안이 부유하거나 능력이 뭐 특출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엔 정말 IMF 터지고 난 다음이라 네. 다들 그냥 좋은 직장 가는 게 최우선이었고 목표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기업, 공무원 네. 항상 인기 많았잖아요. 그쵸. 지금도 인기 많지만 그래서 그때는 거기만 들어가면 나 이제 내 인생 끝이다. 네, 그쵸. 여기만 네. 들어가면 나 이제 인사천리다. 저도 그런 줄 살았어요. 참고로 네. 정호님은 대기업 다니고 있으니까. 네, 네. 다니고 있지만, 저도 뭐 가고 싶은데 딱 들어갔으니까 네. 더 이상 이제 뭐 이룰 게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말 네. 회사에 목매달고 돈만 열심히 벌면 되겠다. 해서 나도 결혼하고 하면 되겠다 했는데 정말 물론 이제 그 삶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저도 지금 직장 한 18년째 일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욕망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네. 뭔가 처음에는 막 네. 나도 막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막 3년차 지나면 왜 약간 매너리즘 오지 않습니까? 네. 네, 매너리즘 오는데 그때부터 저 막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분명히 나는 여기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는데 나는 자꾸 왜 불만이 생기고 네. 뭔가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왜 사는 건가 생각이 들다가 그게 뭐 누가 다 이런 거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게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근데 저도 그걸 못 찾았어요. 뭔가 하고 싶은데 이거 말고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고 다른 거였는데 정말 뭔가 찾기 싶었는데 계속 관심을 두고 찾았던 거죠. 그러면 저도 이제 뭐 간단히 얘기하시면 사진을 처음에 접했는데 사진이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진에 뭐 아까 재능은 별로 없지만 좋아하니까 그래서 쭉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처음에 취미로 했는데 정말 예술 사진도 한번 찍고 싶고 하면서 네. 배우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
회사가 정말 즐거워지는 거예요. 오. 회사가 즐거워지고 삶이 즐거워지고 물론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었지만 네. 더 프리하긴 했지만 이게 쭉 가다가 이제 저도 이제 인생의 변곡점 맞아가지고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사진이 좀 애 낳고 하니까 사진 점점 못하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저도 막 글 뭐 쓰고 뭐 이게 뭐 그림도 그리고 관심 있게 있는데 저도 주변에 막 사람들이 제 조카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학 졸업 앞두고 있는데 잠깐 만났는데 네.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아직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친구도 뭐 이모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억지로 대학 가고 막 시험 점수 맞춰서 갔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자기 자신을 먼저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뭐 찾기 어렵다면 여행이라도 가던가 네. 자기만이 있는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어느 누가 간섭할 수 없는. 그래서 자기 혼자만 정말 잠깐이라도 그 시간 투자해서 생각하다 보면 아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뭐에 관심 있고 하다 보면 어느 방향이 나오거든요. 네. 그 방향에 맞는 거를 찾아서 일단 시도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하다 맞아요. 보면 이게 돈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 해보면은 또 길이 또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네. 그래서 그렇게 찾아가는 게 정말 뭐 방법이라면 방법이지 않을까. 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뭔가 니들이 하다가 니들이 그러니까요. 알아야 돼. 네, 맞아. 맞아. 그건 누가 알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사실. 네. 단지 누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알릴 수는 있지만 이게 좋아, 너 이거 어울려. 그럼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김연아 아니 이상 스스로 찾아야 되는 것 그럼요.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이 네. 좀 힘들긴 하겠지만. 맞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말했지만 공무원 젊은 애들이 공무원 뭐 대기업 목마르는 게 물론 다 나름 사정이 있겠지만. 네. 저도 뭐 참 그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게 전부는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도. 네. 뭐 민씨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아, 네. 저도 뭐 아무것도 안 하면 이제 아무 일도 안 생긴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던 거에 참 많이 동의를 하고요. 근데 맞습니다. 또 한편으로 진짜 말씀하셨듯이 저희 집에도 백수 한 명 있거든요. 네. 남동생. 그 동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우님 다니시는 회사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또 그렇습니까? 인생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저도 굉장히 변화 같은 걸 좀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긴 한데 그냥 내가 뭘 여행을 해야겠다, 책을 써야겠다, 글을 써야겠다 뭐 이런 거에 딱 매이기보다는 그냥 일 아니라도 그냥 잠깐 한번 숨 들이쉴 수 맞아요. 있고 이렇게 그게 여유 중요해요. 가지고 그럼요.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 딴짓도 좀 할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두 분 존경합니다. 아, 뭐 존경 네. 아니고. 네. 뭐 하여튼간 이제 얘기 잘 네. 듣고 이제 앞으로 작가님 뭐 향후 일정하고 뭐 현재 책 성적이 어떤가요? 오. 제일 궁금하죠, 네. 지금 결과가. 네. 네, 성적은 뭐 아까 처음에 제가 원래 네, 대본대로 얘기하셨지. 하면 지금 얘기했어야 되는데 네. 너무 신나가지고 너무 신나서. 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막 교보에 베스트셀러 코너에도 입점이 됐고 말라딘 같은 네. 수미가 역사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지금 저 같은. 그럼요. 네. 네. 그래서 그래도 이게 막 수십만 권 팔린 게 아니니까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구독자 64명에 제일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와. 지금. 네. 고정팬. 이미 다 고정팬. 하셨겠지? 그렇죠. 이분들은? 썼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네, 저는 구매했습니다. 아, 네. 예. 저도 참고로 좀 구매했습니다. 좀 네. 구매했습니다. 네. 만원 그 응원을 부탁드리고 네. 제가 하나만 그 책일지라라는 그 유튜브 채널이 아. 있는데 네. 책 소개하는 분이에요. 근데 저 이 대표님을 만나서 너무 좋았고 그 뭐 유튜브나 이런데 책을 읽다의 책 읽지라가 이 대표님의 중국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 찌라. 읽지라서 네. 책 읽지라 네네. 검색하시면 네. 저의 얼굴도 나오고 하니까 네. 예, 아중근 의사랑 정정화 여사님이랑 네. 그 종계변무 그렇죠. 했던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네.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참고로 제가 저번 봤는데 정말 유익하기도 하지만 정말 재밌습니다. 예. 아유. 여기가 재밌고요. 좀 셀럽들만 이렇게 또 많이 나오시는 네. 그런 거라고 들었는데 그러게요. 아, 맞- 예, 그렇다고 네. 아무나 하더라고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최 사장님도 나왔고 이회수 그, 작가님도 그럼요. 하셨고 네. 그 배달의 민족 네. 그 대표님도 맞습니다. 얼마 전에 근데 했는데 우리 작가님 자꾸 귀가 빨개지셔가지고 점점 얼굴도 빨개지는데요. 얼굴 빨개져서 너무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네, 하여튼간 이제 뭐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의 진짜 그 열렬한 응원과 많은 지지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 예. 이제 작가님 잘난 척 너무 듣다 너무 허기진데요. 허기지죠. 네. 네, 이제 저 같은 이제 여갈모를 위해서 이제 역사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또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거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아, 예. 좀 약간 또 너무 진지해지나? 근데 이게 역사가 왜 중요한지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질문도 제가 많이 받는데 먼저 왜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지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제 책에도 인용했었는데 플라톤 형님께서 정치에 무관심한 대가는 저질스러운 자들에게 지배받는 것이다라고 말하셨대요. 진짜 핵심이죠. 네. 근데 이게 정치 대신에 역사가 들어가도 저는 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랑 역사랑 우리 일상생활은 다 그쵸, 같은 다 연장, 있어요. 예, 같은 연장선상에 그럼요. 있는데 네. 사람들은 별개로 생각하죠. 나 여기 정치 내가 무슨 상관? 나 정치 나요. 그럼요. 몰라. 그놈이 그놈이고 네. 뭐 이종우 그놈도 그놈이고 그렇죠. 김재환 그놈도 그놈이야. 뭐 여자라고 해봐요. 김민지도 똑같 정치하는 건 똑같이 남의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게 정치인들이 바라는 거죠. 예, 네, 그게 맞습니다. 바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네. 세 명이서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총무를 정우가 맡았어. 네. 회비를 30만 원씩 냈는데 정우가 10만 원을 삥땅 쳤어. 나쁘네요. 제가 민지 지금 씨랑 한 거 아니고요. 그럼 민지 씨랑 나랑 난리 나게 진짜 그렇죠. 10만 원 아니고 만 원만 내 돈 떼먹어도 그러니까요. 난리 날 텐데 네. 정치인들이 몇백억 몇천억씩 해먹어도 정치인은 남의 일인데. 그러니까. 근데 그 여러분들 우리 돈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정우가 만약에 10만 원을 해먹었으면 민지 씨랑 나랑 다음 여행 갈 때는 아예 안 끼워주거나 맞아요. 다른 사람을 그쵸. 총무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총무를 그렇죠. 하는데 어떤 총무를 구할까요? 민지야 이번에는 정우 걔 말고 정과자라도 상관없으니까 경제에 빠삭한 애 있잖아. 그러니까 걔가 그 계산 전에 잘하고 계산 잘하고 계산 잘해. 그리고 막 그러니까 총무도 잘 운영했대. 근데 네. 한 가지 흠이 돈을 여러 번 떼먹었었대. 그래서 아. 정과자인데 그래도 경제 전문가니까 네. 우리 여행을 알뜰하게 살리지 않겠냐?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런 놈 뽑을까요? 아니면은 네. 좀 순수하고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음. 돈 절대 안 떼어 먹을 총무를 뽑을까요? 네. 후자, 비유가 후자. 적절하십니다. 비유가. 그죠? 후자를 뽑아야 후자, 되잖아요. 후자. 네. 네. 이게 잘난 사람, 스펙 좋은 사람 뽑는 게 정치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또 왜 계속 정치 얘기는 하냐 하면 이게 정치하시는 분들이 역사 공부를 안 하나 봐.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럼요. 예, 이게 맞습니다. 몇천 년 전부터 반복되는 네. 거예요. 국민 무시하면 좆되는 거 알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나 봐요. 국민을 그러니까요.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네, 그리고 모를 줄 알고 다 네. 하는 거죠. 네. 반복되는 네. 건데 사실 역사 공부는 학생들이나 우리들이 할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엔 정치인들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는 암기 과목이 아닌데 우리는 잘못 배웠죠 지금까지. 암기 과목처럼 네. 배우고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오빠 나 역사 공부하고 싶은데 네. 체계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물론 좋은 건데 고조선부터 만약에 시작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수학 정석 보듯이 또 집합에서만 집합만 2달 내내 파다가 끝나요. 그러지 말고 그렇죠. 어떤 부분이든지 뭐 예를 들어 뭘 보면 토정 이지함이 토정 비율을 썼네. 왜 이렇게 박문수는 다른 얘기는 없었을까? 그러니까요. 나는 여자니까 네. 허난사라는 어땠을까? 이런 식으로 관심 있는 부분 맞아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죠. 예, 이게를 또 무슨 네. 뭐 수학처럼 체계를 쌓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금방 지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뭐요? 찌라시 답은 한국사를. 나와 있죠. 답정너. 예, 답정너 답정너 찌라시 나와 있죠. 한국사를 네. 읽는 겁니다. 그렇죠. 저 그 네. 말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또 지치네요. 네. 네. 하여튼간 이제 이상으로 그 작가 본인의 그 셀프로 기획한 그 찌라시 한국사의 저자의 많이 대담을 마무리 할까 합니다. 네. 하여튼간 이제 그 좋은 시간이 됐고요. 유익하고 그동안 이제 궁금했던 작가님에 대한 그 알려지지 않은 여담이라든가 책을 쓰게 된 동기까지 많이 이제 알게 돼 있어서 참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네. 혹시 민재 씨 더 하실 얘기가 더 있으신가요? 네. 예, 오늘 작가 김재한님에 대해서 여러모로 많이 알게 돼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네. 저도 이제 한국사 그 시험 있잖아요. 그거 네. 1급을 땄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오, 진짜요? 근데 대단하신데요. 몰라요. 뭘 이렇게 누구와 어느 시대에 누구라고 얘기를 하면 네. 그 흐름을 못 잡고 그걸 모르고 그냥 진짜 암기만 했을 뿐이죠.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올렸던 그 편을 꼭 들어보시면 도움장이겠죠. 천추태우. 맞습니다. 그 딱 하면서 이제 또 제가 마음으로 한번 역사를 느꼈거든요. 요즘에 음. 미투 운동 이런 것도 많고 하니까 그렇죠. 여건이나 인권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마음을 울리는 그런 역사책이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저 책 오늘 사인도 받았는데요. 이 책이 진짜 쉽고 재밌습니다. 제가 그 진짜 사주 받고 광고하는 게 아니고요. 전혀 로비 없었죠. 네, 네. 저 같은 이런 암기에 익숙한 사람들한테 맞춤 오시고요. 꼭 많이들 읽어보시고 저희 팟빵도 많이 들어주시고. 네, 작가님이 또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 표정이네요. 뭐 저희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셨어요. 아, 그런가요? 그럼요. 저 오늘 말이 너무 많았는데 그래도 제가 오늘 주인공이니까 좀 명세해 주시고, 프랑스 혁명 당시에 런던과 파리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 있어요. 찰스 디킨스의 소설인데 두 도시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전 다 읽지는 못했는데 너무나 좋은 명문장이 있어서 이걸 한번 들려드릴까요? 여러 가지 써먹을 게도 좋고 하니까 이 문장을 딱 보고 느낀 게, 와, 이 진짜 탁월한 문장이다. 이 작가의 의도는 다를 수도 있지만 그 역사적 현상에서 두 도시를 배경으로 한 거니까 저는 현재의 우리한테도 딱 그렇고 과거에 우리보다 먼저 산 선조들이 들어도 무릎을 딱 칠 것 같은 그런 문장이더라고요. 이게 보면 요즘 막 지역 간 세대 간에도 뭐 예전에는 갈등이 막 많죠. 했었잖아요. 네. 뭐 광주, 전라도, 그럼요. 경상도 막 이렇게 하다가 세대 간으로 뭐 네가 잘났네, 뭐 네. 베이비붐 세대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는 너무 지치는데 여기 막 젠더 분열까지 그렇죠. 이르르고 진짜 나라가 진짜 막 갈기갈기 찌러져 있는 상태지만 이 시대를 반영을 하고 해법까지 제시해주는 명문장이 아닌가 해서 한번 제가 뽑아봤고요. 힘겨운 시대지만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은다면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조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문장은 목소리 좋은 정우 씨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미남 정우님. 네. 최고의 시대지만 최악의 시대였다. 지혜의 시대이면서